저는 1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엄마가 한 분이냐고. 예.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두 분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11남매가 성장했습니다. 제 이름이 식자돌림인데 다 아들이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리다가 돌릴 게 없어갖고 미자가 들어갔어요. 사실 남자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갔는데 생긴 것과 다르게 이름이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에 심을 식자. 그게 학교 다닐 땐 되게 시골에서는 놀림이 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미식축구니 미숫가루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중에 제가 사진가가 되고 책을 쓰고 전시를 하면서 가끔가다 그게 한문으로 이름을 써봤어요. 정말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진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집안의 무관심이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어딜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IT를 가든 아프가니스탄을 가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100나라 정도를 여행했는데요. 없어진 여권만 3권입니다. 근데 집에다 이야기하고 한 건 딱 2번이에요. 그때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아프가니스탄을 가기 위해 준비했을 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김선일 씨가 사고 났을 때 그 바로 전에 저와 NGO 단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가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와 후배가 둘이 가기로 했는데 후배는 집에다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럼 호적을 팔아 가려면. 전쟁 지역이잖아요. 위험하니까. 결국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못 간대요. 그래? 나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했어요. 너는 좋겠다. 어떻게 넌 남들 가기 힘든데 그렇게 공짜로 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얼마 안 지나서 김선일 씨 사고 나면서 모든 아프가니스탄 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 먹고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상처가 더 컸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 아닐까? 최소한 걱정받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게 안 됐죠. IT를 갈 때도 그랬습니다. IT 제가 갈 때, 2번째 갈 때는 첫 번째 갈 때는 한 달에 3,500명이 죽는 콜레라가 발병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IT 가겠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이번만큼은 너무 위험하니 가지 마라. 저 장가를 안 갔습니다, 아직. 나이가 51살인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고민하다가 집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걱정을,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걱정해 주길 바라는. 근데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남들 가기 힘든 데만 이렇게 잘 가냐고. 올 때 커피 좀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IT에 커피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형 거기 가면 되게 위험하대요. 한 달에 3,500명이 죽는데요. 그 물만 조심하면 돼. 오히려 저를 자꾸 격려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정말 뭘까? 저는 44살이라는 나이에 처음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갔죠. 대한민국의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마다 많이 마다가스카르를 갔어요. 이번 얼마 전, 한 9월부터는 정거래 법칙에 또 마다가스카르를 갔습니다. 나옵니다. 9월부터. 다 저를 통해서 가요. 제가 본의 아니게 마다가스카르 전도사가 됐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처음 도착했을 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를 처음 갔거든요. 아프리카를 처음 간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인데 도착하자마자 20분이 안 됐어요. 갑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44년을 한국에 살았는데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된다면 혹시 여기가 아닐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너무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가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고 그런 나라겠어요. 독특하고. 근데 저에게 너무 편했어요. 그 이유를 알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마다가스카르를 갔다 오고 보름 만에 다시 또 갔습니다. 매일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보름 만에 갔다가 육로로다가 2달 동안 차로다 여행한 이후에 마다가스카르 이야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게 한국의 마다가스카르와 바오밥 나무라는 사진을 처음으로 소개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왜 마다가스카르가 좋냐? 단 한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풍족한 자원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인데 집에 너무 먹을 게 없었어요. 13남매를 낳으시고 11남매를 너무 키우셨잖아요. 정말 먹을 게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꼭 누군가가 뭐 통닭 한 마리 가져오면 저희 어머니는 바로 부엌에 들어가셔갖고요. 통닭 반을 자릅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을 갖다 드려요. 저 목사님이 너무 싫었어요. 나도 먹을 거 없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과일을 10개를 가져오면요. 5개를 갖다 드려요. 목사님네 일남일녀입니다. 저희 집은 근데 정말 지금은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나눔이라는 거는 넘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구나. 넘칠 때 나누는 것보다는 부족한 걸 줄 때. 저희 어머니 제가 교회 가기 전날이면 다리미질을 합니다. 옛날에 지폐 10원짜리도 다 지폐였죠. 다리미질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좀 깨끗한 물이 아니고요. 입에다 물고 팍 뿜은 다음에 다리미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성경책에 넣어놨다가 예배에 갈 때 한 장씩 저희 누나, 저 형 돈을 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가장 창피한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근데 저희 엄마 성경 찬송가를 보면 악보가 없어요. 이 연세가 저 43세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씨 엄청 큰 찬송가, 음과 박자가 전혀 맞지 않는데 제일 앞에서 제일 크게 부릅니다.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바로 5분 내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면 바로 눈 딱 뜹니다. 저는 어릴 때도 그게 너무 창피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엄마는 그 교회를 들어서는 그 순간, 아니 집에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는 늘 아팠어요. 걷기도 힘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하셨겠어요? 늘 무릎이 안 좋으셨고 늘 혈압이 높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저는 싫었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 전날까지 아프다고 그냥 정말 힘들게 그 고통을 지켜봤는데 교회 가는 날 되면 쌩쌩하게 진통제가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아플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면 왜 우리 엄마를 저렇게 아프게 해?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제일 이해가 안 간대요. 아픈 내가 감사하는데 네가 뭔데 불만이야? 야, 내가 좋다는데 네가 왜 불만이야? 그런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 엄마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거는 그거였구나. 제가 아프리카를 만나고요. 마다가스카르를 5번 갔다 온 이후에 뭐를 할까? 이들에게 뭘 나눠주고 싶었어요. 오히려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줍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독자들 블로그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2,300만 원이 모아졌어요. 3년 동안 모았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학교가 이제 암바나 또바나라는 마다가스카르 수도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저 불도저를 2달 전에 예약을 했는데요.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불도저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4대밖에 없대요. 생각해보세요. 4대 있는 거를 구한다는 게. 근데
저게 우리로 보면 한 19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그 정도 때 활용하던 것 같아요. 와서 일을 하는데 8시간이 계약인데요. 4시간을 못해요. 계속 고장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와서, 주민들이 와서 저거를 구경하는 거예요. 불도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불도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저걸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 나라에, 마다가스카르 섬나라지만 우리 남한의 6배입니다. 그 나라에 딱 4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 온 거는 정말 거의 대통령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만들고요. 주민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환영 행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요. 작가님, 여기 우리가 그날 행사할 때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소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도서관 지을 돈도 별론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만데요? 15만 원이에요. 그러세요? 3마리 잡으세요. 내가 이날 난리가 났어요. 소를 잡아갖고 이 잔치가 열렸죠. 처음에는 원래 도서관만 지어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좀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랑 마을에 운동장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잔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도서관입니다. 이걸 되게 작은 도서관이지만 이 초등학교 전체에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학생들이 교과서가 없이 공부를 해요. 노트가 없이 공부를 해요. 조그만 칠판 하나를 줍니다. 그 칠판에다가 수업 들은 거를 적고 지우고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적고 지우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참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 안에 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놔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갈 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책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왔고요. 그 시내 가서 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과서를 샀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보문고나 되게 큰 서점, 거의 다 갔는데 책이 없어요. 큰 서점을 3군데 다 들려서 했는데 책은 우리 보면 옛날에 마스타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타 인쇄하듯이 상태가 안 좋은데도 너무 비싸요. 그 책을 사고 책꽂이를 저희 가기 전에 미리 주문해 놨습니다. 오픈을 했죠. 근데 학부형들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다 오신 거예요. 책을 못 만져요. 책을 처음 봐서 너무 아까워서. 근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책을 만지는데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날 갔는데요. 그 다음날 갔는데 도서관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다 가져갔대요. 이 책이 시건장치가 불안해갖고 잊어버릴까봐 겁나갖고 이 책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 학교에 그냥 이 정도 책이면 이 시에서 가장 최고일 거예요. 이 책이 없어질까봐 그 교장 선생님이 밤에 그걸 다 들고 가신 거예요. 저 날르시고 완벽하게 시건장치가 될 때까지 집에 두겠다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별거 아닌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을 짓게 됐고요. 이걸 짓는데 거의 한 80명, 100명의 분들이 10,000원씩, 1,000원씩, 어떤 분 100만 원 내신 분도 있어요. 뉴욕에서 오신 분도 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내서 이러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우간다를 여행할 때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님, 아프리카에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면 사망률이 25%가 줄어든답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너무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우리 집에 내가 안 신는 신발이 너무너무 많은데 유행이 지나서 조금 닳아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신발이 없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는 그거를 상처가 조금 나면 파상풍이 걸립니다. 병원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이런 강의 갈 때, 어디 갈 때, 블로그를 다 나눴어요. 나는 신발 1,000켤레를 가져갈 거야.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2년 동안 모은 돈이 2,300만 원입니다. 희한하게 마다가스카르 도서관 질 때하고 거의 똑같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2,3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한국에 있는 신발 회사에서 신발을 300켤레를 협찬을 받고요. 나머지 1,000켤레는 가서 샀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를 가보니까 신발 1,000켤레를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너무 몰랐어요.
신발, 아동 신발 1000켤레를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여기서 준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신발 가게가 가장 큰 데랍니다. 갔습니다. 근데 이게 미리 주문받은 게 있어요. 저희가요. 사이즈별로, 남녀별로. 근데 그 가게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그 가게는 하루에 15만 원어치 이상 팔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가게에서 하루에 1000만 원어치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온 난리가 났죠. 그렇게 1000켤레 신발을 갖고 시다모와 예가체프를 갔어요. 저거는 아빠가 신발을 신겨주는데 처음 신발끈을 매줘보는 거예요. 아들에게.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저 한 장의 가족사진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일. 근데 저게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저들에게는 평생에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의 눈을 보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동정으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위험한 성공은 목적이 없는 성공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받게 되면 그 물질이 독이 될 수 있다고. 고맙습니다.